안녕하세요. 알로이시오 중학교 리모델링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로이시오 기지를 방문했을 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알로이시오 기지 3동을 주변으로 운동장, 대청마루, 놀이터가 있고 각 장소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풍경으로부터 저는 놀이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저는 알로이시오 기지 주변의 놀이시설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알로이시오 기지 주변은 산지가 많아 평지를 가진 공원이 적습니다. 또한 알로이시오 기지가 위치한 서구는 어린이의 비율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놀이시설도 적습니다. 해운대구와 비교했을 때 어린이 수, 놀이시설이 각각 해운대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와 같은 주택단지 내의 놀이시설이고 그 뒤를 이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모두에게 열린 시설이기보다는 이용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교구인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만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공공적인 성격의 공원이나 제한적 성격이 비교적 덜한 키즈카페의 비율이 서구보다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서구만이 아니라 동부산에 비해 어린이 비율이 적은 서부산 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날씨, 미세먼지 등의 외부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최근 많이 이용되는 키즈카페의 경우 서부산과 동부산 시설수 차이가 극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즈카페의 경우 최소 15,000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력에 따른 놀이 시간 및 질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산, 동부산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길 원한 이재성 알로이시오 기지장의 뜻처럼 알로이시오 기지 3동 역시도 서부산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알로이시오 기지 1, 2동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취학 어린이까지 고려한 열린 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놀이시설이라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가 주목한 사이트의 상황은 경사지입니다. 삼동이 경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층에서 직접적으로 외부와 나갈 수 있는 접점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내부와 외부 간의 다양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특징으로부터 공간의 성격을 내부, 반내부, 반외부, 외부로 나눴습니다. 저는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경계에 반내부, 반외부 공간을 배치해 갑작스러운 공간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게끔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진입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행 시 유모차나 많은 짐 등과 함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도로로부터 도보로 접근할 경우 급한 경사지와 계단이 있어 놀이시설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진입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차를 타고 운동장을 통해 접근할 경우 차에서 내린 후 비교적 단차의 제약 없이 기지 3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 진입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하 1층의 경우 1, 2동의 주 진입층과 같은 층 위로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진입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층입니다. 또한 기계실을 제외하고는 1층으로 가는 계단실의 기능만 존재합니다. 1층 진입구의 경우 1동의 2층 그리고 대청마루와 연결되며 2동 뒤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출입구입니다. 따라서 1층의 진입구는 1, 2동 이용자가 3동을 이용할 경우 주 진입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좁은 문의 폭, 우측 계단실로 인한 어두움은 주 진입 공간으로서는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 뒤편 옹벽 아래의 땅은 2층의 슬라브보다 60cm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단차를 극복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또한 큰 돌들이 보이는 옹벽은 내부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3층의 경우 우측에 있는 옹벽 높이보다 50cm 정도 낮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내부와 외부를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층 진입구입니다. 이곳은 운동장과 브릿지로 연결되며 운동장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 바로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차에서 내려서 바로 건물로 진입이 가능한 4층과 3층의 놀이공간을 1, 2동과의 연결성이 큰 1층과 2층에는 1, 2동 이용자와 놀이시설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로비 그리고 기존과 같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획을 하면서 저는 결국 이 계획이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계획 시 배제하고 있었던 주 도로로부터의 접근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은 수직 이동이 불편한 점, 8.5m가량의 옹벽과 그 위에 있는 차은벽으로 인해 열린 공간으로서는 가시성이 좋지 못한 점입니다. 그리고 해당 접근 동선에 있는 외부 놀이터의 경우 3동의 앞길과 3.5m 정도의 단 차이가 있어 조금은 단절된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이 놀이터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돼 있음에도 옹벽 차은벽으로 인해 쉽게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기존 옹벽의 위치에 신축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3동과 놀이터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놀이터 레벨을 3동의 앞길과 같게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옹벽과 올라간 놀이터 레벨만큼의 부피의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 건물 안에는 기지로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배치합니다. 기존 옹벽 높이와 놀이터 옹벽 높이를 더하면 약 12m의 높이입니다. 층을 나누는 것에 따라 층고가 높은 대공간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오히려 동적인 놀이공간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기존 놀이터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놀이가 외부로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식당과 보호자 휴게 공간을 배치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보이드를 주려고 합니다. 놀이공간이 신축 건물로 확장됐기 때문에 기존의 3, 4층에 배치됐던 공간은 영유아와 같은 연령별 놀이공간으로 분리하려고 하고 3층에는 양육자 커뮤니티를 위한 세미나실, 장난감, 대여실 등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신축을 통해 3동뿐만 아니라 1, 2동의 접근도 개선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시설인 만큼 시설에 대한 가시성도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3동 평면을 보시겠습니다. 1층의 진입구의 경우 로비로 가는 진입구이기 때문에 단점이었던 좁은 문의 폭, 어두운 공간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가는 동선은 바로 옆 계단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의 이유였던 지하 1층과 1층 사이의 계단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바로 어두운 내부로 진입했던 것을 개선하고자 계단을 없앤 부분에 슬라브를 더해 반외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위치를 복도가 아닌 로비 쪽으로 더 두어 조금 더 개방감 있는 진입을 의도했습니다. 2층 평면입니다. 2층은 1층의 로비 끝에 있는 계단을 통해 진입합니다. 휴게실에는 외부와 60cm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계단을 두고 폴딩 도어를 설치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게 합니다. 1층과 2층을 보여주는 인면 스케치입니다. 다음은 3층과 4층 평면입니다. 영유아 놀이공간의 경우 4층에서 진입하며 실내 놀이공간은 신발을 벗고 이용하기 때문에 놀이공간 내부에도 계단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보이드를 줘서 아이들이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층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계획 스케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